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TV입니다. 오늘 그야말로 혼돈의 미국장이었습니다. 트럼프를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자, 이분은 믿어야겠죠. 바로 일론 머스크가 되겠는데 무감독 FSD가 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우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최소한 6월까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오늘 차트를 보면 굉장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장 초반에 크게 상승했다가 점심시간대 정도 돼서는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끝내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나스닥이었습니다. 오늘 나스닥 0.64% 올랐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발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오늘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2일에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되었었죠. 뭔가 미국에게 불리한 무역 정책을 쓰고 있는 국가들, 미국으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부과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25%의 상호 관세가 4월 2일에 부과가 되었고, 중국은 34%였고, 베트남은 무려 46%나 부과를 받았었습니다. 자, 이러자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할 의지를 내비쳤고, 자, 이에 따라서 상호 관세는 90일 정도 유예하기로 지금 결정이 되었죠. 그러면서 증시가 급반등을 했었는데, 주말 사이에 굉장히 빅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4월 12일 토요일이었는데요. 트럼프 정부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반도체는 이 상호 관세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실제 자 이렇게 기사로 다루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국가별 부과하는 상호 관세에 제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하드웨어 생산은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한국에게 뭐 많은 외주를 주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실제로 애플과 같은 경우는 애플의 스마트폰의 8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20% 정도가 거의 동남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면서 댄 아이브스, 최근 뭔가 테슬라를 저버린 듯한 애널리스트이긴 한데요. 이분이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We could see a tech rally for the ages on Monday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월요일장 테크 주식들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되었던 오늘 월요일장이었는데요. 자, 그냥 이틀 천하로 끝났습니다. 갑자기 그 다음날 일요일 이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TV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요. 전자제품, 노트북, 스마트폰, 반도체와 관련된 관세는 일시적으로 면제인 것은 맞다 하지만 한 달 정도 후에는 이들을 별도로 묶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러자 된 아이브스도 바로 말을 바꾸었어요. 이 루트닉 상무부 장관 인터뷰가 있은 다음부터 한 달 후에 아마 관세가 부과가 될 것 같고, 자, 이러한 불확실성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댄 아이브스를 보면 너무 일희일비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테슬라 목표 주가도 550불에서 뭐 300불대 초반까지도 낮추기도 했죠. 자, 어쨌든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에서 뭔가 단긍책,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이러한 점을 봤을 때 트럼프 정부 역시 최근 주식시장 급락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훨씬 더 주가가 오를 수 있었는데 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좀 초를 친 것 같아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90일을 주었기 때문에 한 6월 말까지나 7월 초까지는 여전히 이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 그리고 이에 따른 주가의 급등락이 있을 것 같아요. 6월까지는 잘 살아남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했죠. More great days coming.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임기 말로 갈수록 주가의 반등세, 상승세는 커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좋은 주식을 선별해서 4년 동안 잘 끌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어쨌든 주가의 반등세는 한 번은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5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19.7%로서 5월달은 아마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고 6월달은 금리 인하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75%대 확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연말까지 4차례까지도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나 미국 주식이나 그래도 연말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분위기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금일 0.02% 상승한 252불에 머물렀습니다. 장중에 260불까지도 오르고 245불까지도 떨어지는 큰 변동성을 오늘도 보여주었어요. 다만 다시 한번 250불대를 지켜내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3중 바닥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불대 초반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어요. 자,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뭐 200불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매수로 대응하시면서 하반기 주가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또 하나의 분수령이 있죠.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화요일장 마감이 된 한국 시간으로는 23일 새벽 정도가 될 것 같아요. 4월 2일에 발표되었던 테슬라 1분기 인도량이 워낙 낮게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은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4월 2일에 발표되었던 인도량이 33만 6천 대로서 예상치였던 약 한 36만 대, 37만 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모델 Y 라인 변경이 연식 변경에 따른 생산 로스 때문에 이렇게 딜리버리가 낮게 나왔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인도량이 낮게 나온 만큼 1분기 실적은 그다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역시나 중요한 점은 일론 머스크가 해줄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닝콜 때 저가형 모델이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옵티머스와 관련된 희망 섞인 발언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테슬라 주가의 반등 모멘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다행스러운 점은 3월 달부터 제대로 된 생산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 2월 달 중국 기가 상하이 생산량 굉장히 낮았죠. 특히 2월 달 워낙 낮았습니다. 최근 뭐 2, 3년을 통틀어 보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 2월 달에 기록이 되었죠. 자, 하지만 3월 달 어떻습니까? 이렇게 불기둥이 솟아올랐죠. 3월 생산량 7만 5천 대를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생산량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간판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모델 Y 인기 여전합니다. 자, 유럽 내 최선진국들이죠. 이 10개국의 배터리 EV 판매량을 보면 테슬라 모델 Y가 3월 달에 인기 판매가 되면서 1위에 올랐어요. 자, 이게 놀라운 점은 모델 Y가 구형이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모델 Y 신형의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도 전에 모델 Y 판매량이 잘 나왔다라는 점은 다음 달 판매량이 기대가 되어지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테슬라가 모델 Y가 연식이 변경이 되면서 메이커적으로는 폭스바겐에 이어 2등에 올랐어요. 하지만 4월 달부터는 아마 폭스바겐을 제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판매량이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평택항에 테슬라 신형 모델 Y가 입항되었다라는 사진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검정색 휠이 보이는데, 자, 이는 기본 모델이 되겠습니다. 론치 모델, 그러니까 즉 비싼 모델뿐만 아니라 기본 모델까지도 이미 지금 평택항에 입항을 했어요. 자, 이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인도가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2분기 판매량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아무튼 아직 혼란스러운 관세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투자하기가 어려운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본질에 집중하면서 좋은 기업을 추려가지고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가장 크게 오를 주식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어요. 현재 FSD가 버전 13까지 지금 미국에 나와 있죠. 서여 메리님이 버전 13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 아직까지 44%의 테슬라 차주들은 아직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아직도 오를 룸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버전 13의 경우 하드웨어 4 이상에서 제대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3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구형 모델 3, 모델 Y를 갖고 있는 오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러한 X 포스팅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full self-driving will amaze you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이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테슬라 자율주행은 중국에서 이렇게 복잡한 도심 환경 속에서도 완벽한 자율주행 성능을 뽐내고 있어요. 정말 복잡한데 자연스럽게 운전을 하죠. 그리고 운전자 역시 핸들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 FSD를 신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미 언스퍼바이즈드 FSD는 활용이 되고 있어요. 기가 텍사스와 프리먼트 이 공장 내에서 출하되기 전까지 지금 공장에서 나와서 자율주행으로 지금 다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실제로 자율주행으로 계속해서 이동이 되고 있다는 점. 언스퍼바이즈드 FSD는 이미 많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자, 실제로 캘리포니아 프리먼트 공장과 텍사스 공장 내에서는 벌써 5만 마일이나 비감독 자율주행이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테슬라 AI 팀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이버트럭마저 지금 자율주행이 되면서 출하장까지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트럭에 지금 사람이 안 타고 있고요. 여기에도 지금 사이버트럭 핸들이 보이는데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제 비감독 자율주행이 되면 테슬라 시가총액이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커지는 그런 시점으로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했던 발언이 로보택시로 5조 달러 기업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요. 옵티머스로는 25조 달러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 비감독 자율주행이요. 바로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의 원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셀프 드라이빙 기술이 택시에 들어가면 로보택시가 되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옵티머스가 되는 것이죠. 자, 5조 달러는 5천 빌리언이죠. 이 5천 빌리언을 테슬라 현재 252불 기준 시가총액인 811빌리언으로 나누어 주면은 현재 주가보다 6.1배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 옵티머스는 30.8배나 지금보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계산에 이르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뭐 주가가 폭등하는 시기가 곧 당도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빠르면 6월 달에 로보택시가 시작을 하니까 6월부터 대대적 반격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점은 실제 테슬라의 이 강력한 호재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거나 실제 테슬라 실적이 반영되는 시기는 2026년부터 좀 복교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뭐 6월까지는 부단히 주식을 잘 모아가시는 그런 투자가 유효하겠고 2026년부터는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도 꼭 참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5조 달러 기업, 25조 달러 기업이 되는 것까지 보유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6월달 되면 백악관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말이 많은데요. 도지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 돼가고 있는 듯해요. 자, 아니면 언스퍼바이즈드 FSD 출시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일까요? 뭐 당연하겠죠. 6월달에 로보택시가 나오려면 6월 전에 아무래도 FSD 버전 14, 즉 언스퍼바이즈드 FSD 출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FSD 관련 발언을 급 늘리고 있는 일론 머스크예요. 최근 정치적 발언을 위주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자, 이번 주말은 달랐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For the first time, there will be soon be a generalized pure AI solution to full self-driving. 자, 처음으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일반화되고 순수한 AI 솔루션이 곧 있을 것입니다. 자, 일반화란 표현이 중요하고요. AI 솔루션이란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Just cameras and the Tesla AI chip with Tesla AI software. 테슬라 AI 소프트웨어가 있는 카메라와 테슬라 AI 칩만 있으면 일반화되고 순수한 AI 솔루션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비유적 표현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아무래도 내년에 이 스타쉽에 옵티머스를 태우고 화성으로 간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옵티머스가 걷는 영상에서 A가 4번 들어가 4개의 단어를 열거를 하면서 아무래도 신형 모델, 저가형 모델은 모델 A가 될 것 같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4월 8일 얼마 안 됐습니다. 저번 주였죠. Don't Panic이라는 사인까지 주었었죠. 자, 이렇게 은유적, 비유적 표현을 많이 쓰시는 일론 머스크인데 자, 이번에 일반화되고 순수한 AI 솔루션이란 발언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 AI 자율주행 솔루션이 일반화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반화되었다라는 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자동차에도 쓰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사이버트럭과 같은 큰 차량도 지금 비감독 자율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공장 내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자, 우리의 제품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너희들도 쓸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만든 카메라와 AI 칩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모두 사가라, 라이선스 하라 라는 뜻이 되겠어요.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함축적이고 강력한 표현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기아라든지 이 기존의 레거시 기업에게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6월 달에 로보택시 출시하니까 이제 뭐 산업 생태계가 뒤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전에 우리 것을 라이센스를 받아서 미리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빨리 기술을 개발하든지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 최근 기사를 보니까 웨이모가 일본에도 진출할 수 있다라는 뭐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웨이모는 라이다를 쓰기 때문에 한정된 구역에서만 버스처럼 운행이 되는 거예요. 가던 길만 가는 그러한 로보택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달라요. 이미 중국에도 출시를 했고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처음 가보는 산길이라든지 지하도로까지도 제대로 다닐 수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지금 유럽 출시마저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유니스에 따르면 유니스는 유럽 경제위원회입니다. UN 산하 기관인데요. UN 산하 기관이니까 어느 정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국제법적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4월 말에 뭐 스위스에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빠르면 2분기 안에 유럽에도 FSD가 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6월 달에 로보택시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이것을 보고 유럽에도 또 FSD가 출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유럽은 AI 기술 전쟁에서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굉장히 밀리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이 테슬라를 도입을 해서 전기차를 크게 발전시켰듯이 유럽도 빨리 이 FSD를 도입을 해서 AI 기술을 한층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자, 아무튼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당일 주가 변동성은 굉장히 클 거예요. 하지만 6월달 로보택시 시작, 6월 내 저가형 모델 시작, 연말 옵티머스 생산 뭐 이런 것들을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오히려 이에 따라서 주가 반등이 클 수도 있어요. 이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